여러분, 아직까지도 모든 인연에 연연하며 정작 본인은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하며 힘들게 살고 계신가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양적인 관계가 아닌 질적인 관계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행복과 긍정적 에너지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며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손절하는 것은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결코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그 사람 모두를 위한 견고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발전에 집중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바람직한 관계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장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지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절해야 하는 사람. 첫 번째, 독단적인 사람. 인생의 만행은 저마다 걸음마다 보따리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독단적이며 반공동체적인 행보를 보이는 주체, 즉 독단자는 몹시 피해야 할 인간 유형에 속한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강요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채 우리의 의견을 묵살한다. 이런 유형의 인간은 개인이나 집단에 극단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조성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의견이나 방식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제안을 경청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매우 어렵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소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인물에게 대한 경계는 마땅히 존재해야 한다. 이들의 접근은 나침반 없이 떠나는 항해와도 같아 이른바 정신적 혼돈과 길을 잃음으로 이끈다. 그들이 자리한 곳에서는 마치 엄동설 안에 찬 바람처럼 인간 고유의 창의성이 얼어붙는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행동이나 발언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지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상호 존중과 협력이라는 더불어 사는 삶의 근본적인 가치마저 사라지곤 한다. 특히 직장이나 조직에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동료 또는 부하 직원들을 격하되고 무시함으로써 조직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가정 내에서 이러한 독재적인 태도는 가족 간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독재자 유형의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비밀 유지 불가능한 사람. 비밀 유지 불가능한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허술한 지붕 아래에서 비를 피하는 것과 같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정보의 방수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 많은 정보들이 새어나가고 그 물줄기는 때로는 홍수를 일으켜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인간관계에 큰 손상을 입히곤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속삭인 작은 비밀조차도 지키지 못하며 그들의 입을 거치면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배신인데 믿음은 한번 상실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힘들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에게 조심스레 내 사적인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하자. 그 고민이 당신과 그 친구만의 비밀로 남기를 기대했다면 그 비밀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신뢰는 쌓아 올리기는 어려우나 무너뜨리기는 한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 실망은 종종 분노나 슬픔으로 이어지고 깊은 상처로 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의 신뢰를 존중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침묵할 줄 아는 미덕을 알고 있으며 이는 곧 당신에게도 버팀목이 되어준다. 이들과의 관계는 서로에게 안식의 장소를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결국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것은
필수적일 수 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당신 스스로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말이다. 비밀 유지 불가능한 사람은 결국 자신만의 세계에 남겨져 더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만다. 세 번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 부정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끼치는 사람들은 마치 어두운 그림자처럼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그들의 부정적인 말들, 악의적인 행동,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태도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그의 사소한 불만의 말들이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상당히 가중시킨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지하는 대신 그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곤 한다. 이들에게는 항상 문제가 존재하며 그 문제의 원인은 밖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부적인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나 피해자의 자세를 취하며, 이는 곧 영속적인 부정적 감정의 순환을 만든다. 또한 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한 부정적인 정서에 빠뜨리려 시도한다. 때로는 공감을 구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문제에 집중시키기 위해 험담을 하거나 불필요한 드라마를 조장하기도 한다. 이런 행동들은 관계에 독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점차 부정적인 사고의 늪에 빠져들게 된다. 이런 부정적인 인물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것은 정신적 건강에 좋지 않다. 이는 마치 중독성이 강한 음식을 계속 섭취하는 것과 같아서 단기간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열정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직장, 친구 또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경계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건강한 자기주장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신념을 확고히 하며,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거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 네 번째,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며 주변 인간들을 자신의 필요에 부합하는 도구로 취급한다. 이러한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과 목적 달성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내면적 고통이나 요구에 대한 무시가 상시화된다. 그들에게 타인은 자신의 목적을 향한 스쳐가는 특권에 불과하고, 이는 참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훼손하는 처사이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호응받고 존중받아 마땅하다 여기는 착각에 빠져 있다. 잘못이 뚜렷하게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책 사유를 다른 이에게 돌리는 태만함을 드러내곤 한다. 이는 지속적인 긴장과 불만의 원천이 되어 도덕성의 기준을 저버리는 무모한 행위로 직결된다. 따라서 자기 주장의 힘을 강화하고 외부의 영향을 필터링할 줄 아는 방어력을 길러야 한다. 자기중심적 인간과의 상호작용은 지나칠 정도로 에너지 소모가 크며 지극히 제한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들과의 만남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들과의 접촉에서 배출되는 소모적인 분노와 실망은 잠재력의 앗아감이자 창조적인 정신활동의 방해물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시안적이고 비생산적인 관계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으며, 자기중심적인 인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자기중심적인 인간들로부터의 분리는 바람직한 자아 발전과 사회적 성숙의 길로 안내하는 등불이 될 것이며, 이로써 우리는 참된 의사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각자의 자아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친교의 공간이며, 그것이야말로 이기적이지 않는
궁극적인 자기 보호의 현명한 전략이다. 다섯 번째, 솔직하지 않은 사람. 그러한 인간들의 반복되는 부정직함은 근본적인 관계의 신뢰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일이며, 결국 그러한 인간과의 교류는 오직 상처와 배신감만 남길 뿐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혹독한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종종 그러한 인간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에 이른다. 거짓말과 부정직함이 만연하며 진실이 은폐되는 관계 속에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의 토대가 허물어지기 마련이며, 이러한 관계는 완전히 명예를 잃고 무너진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려 하거나 자신을 우위에 두려 하거나 여러 원인이 섞여 있는 복잡한 심리적 문제이며, 종종 그들이 타인과 맺는 관계의 질을 저하시킨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기 시작하면 그 연쇄는 종종 끝없이 이어지며, 결국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친다. 그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깨며 결국에는 강한 불신과 의심을 조성하는 원인이 된다. 인간관계는 신뢰 위에 세워지며 신뢰는 정직과 투명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이 무너지면 인간관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의심의 그늘 아래 있으며, 이는 수많은 오해와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처한 관계에서 도망치거나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거짓과 속임수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은 필수적이다. 자신에 대한 존중과 자기 보호를 위해 때로는 이해와 관용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런 인간관계에서 물러서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하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그들의 진실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정직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손절해야 한다. 피해를 주는 관계는 결코 건전하거나 유익할 수 없으며 정신적, 감정적으로 피폐해진다. 여섯 번째, 자기희생적인 사람. 자기희생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뒤로한 채 타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며 이로 인해 결국 자신의 행복까지 희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행위는 겉보기에는 이타적이고 칭송받을 일처럼 보이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자기희생적인 사람이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해 스스로를 과부하시키면 이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관계의 다른 한쪽도 힘들게 만들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자기희생이 결국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어 관계에서 동등한 입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희생하는 관계는 상호적인 존중과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에 금을 가게 만든다. 또한 자기 희생이 습관화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소홀히 하게 되고, 이는 그들의 정체성과 행복에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자기 희생적인 행동의 배후에는 때로 낮은 자존감, 타인에 대한 과한 의존성, 또는 무의식적인 인정 욕구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요소는 종종 복잡한 대인관계의 문제로 이어지며 자기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에 개인의 실제적인 욕구와 감정을 간과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무리한 자기 희생은 관계 내에서 불안정을 초래하고 결국 양자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자기 희생적인 행동은 때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되므로 스스로를 위하여 이러한 유형의 관계에서부터 벗어나는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을 소중히 하고 스스로의 행복을 제쳐두지 않으면서도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다. 일곱 번째, 비관적인 사람.
비관적인 사람은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항상 최악의 결과를 예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데, 비관주의는 주변의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전적인 기운까지 앗아갈 수 있다. 비관주의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장애물과 위험을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부정적 시각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의 동기부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진취적인 활동을 꺼리게 하고 그로 인해 사무치는 포기와 회의감은 더욱 큰 무기력을 낳는 결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업무 환경에서 비관주의자가 이 프로젝트는 어차피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팀 구성원들의 작업 의욕도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비관적인 사람은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집중을 할 수 있어 때로는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지나친 비관은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저해하고 진취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다. 전반적으로 비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는 어렵고 힘든 경우가 많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때 인간관계 또한 더욱 풍요로워지고 삶의 질 또한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비관적인 태도가 지배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잘 관리하거나 필요한 경우 손절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8번째, 독립적인 인간 유형. 존재하는 모든 인간관계는 상호 의존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독립적인 사람은 이러한 원칙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이것은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들이 불필요하게 고립되게 만들며 이로 인해 관계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독립성은 대개 긍정적인 특성으로 간주되지만 과도하게 독립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독립적인 사람은 종종 자신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존경받을 만한 특성일 수 있지만 이런 태도는 때때로 그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게 되어 효율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독립적인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을 약점으로 여길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며 결국 그들의 사회적인 연결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 결국 독립적인 사람은 그들의 독립성이 그들의 사회적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청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9번째, 비타협적인 인간 유형. 우리의 존재는 근본적으로 의지에 의해 주도되며 이는 종종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비타협적인 인간, 이러한 존재들은 자신의 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려는 데에 그들의 존재를 바쳐버리곤 한다. 그들은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며 이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필요를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태도는 그들의 인간관계에 긴장과 충돌을 초래한다.
비타협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방식이 옳다고 확신하며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변경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손상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국 그들 스스로에게도 해로울 수 있다. 비타협적인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며 그 결과로 그들은 종종 혼자가 된다. 또한 그들은 종종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어도 그들의 의견이나 행동이 사실은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비타협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을 변경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타협이 미학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야 한다. 10번째, 무책임한 인간 유형이다. 지나치게 무책임한 사람들은 종종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업무를 완료하지 않는 등의 행동으로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되며 이는 그들과의 관계에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 무책임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신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비난하려고 할 수 있다. 이런 태도는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무책임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불만을 초래하며 이는 그들과의 관계에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 결국 무책임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관계와 그들 자신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청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책임감이다. 무분별한 관계 속에서 무책임한 인간들이 조성하는 문제는 종종 냉혹한 현실 속에서의 결별로 이어지고 마는 것이다. 인간관계는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이라는 양대 축으로 서 있는 법, 한쪽이 계속해서 감당하게 되면 결국 그 강도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 부디 자신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책임감을 지녀야 하며 타인의 무책임함에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괴로움은 대개 선택의 결과이니 우리는 스스로의 내적 평화를 해치는 요소에 대해서는 단호히 칼을 빼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물과의 관계를 철저히 검토하고 자신의 정신의 평안과 발전을 최상의 목적으로 삼아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손절함으로써 자신의 정신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하며 타인을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만이 진정한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가 솔솔 피어나는 지혜솔솔입니다.